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현재 또 이제 오전 단풀 방송 공지에 남겨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8.5 기준점 오버를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1점이 남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4번의 공격 기회가 남았고요. 조금 1점만 제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7월 말 이제 또 중승부가 3승 1패입니다. 일단 3연승을 달다가 지난번에 한 차례 또 끊겼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충분히 또 한번 조금 중승부 모드로 조금 끌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들고 가는 중승부가 어떻게 보면 평소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조금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역시 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패턴들은 조금 괜찮겠지만은 경기 승패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아무래도 조금 목요일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약간 조금 뭐 선발 투수들이나 그동안에 조금 우령을 안 했던 매치업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역배가 조금 빈번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또 야쿠르트와 요미우리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금 승패도 승패지만은 역시 또 언어바로스의 접근 포인트도 조금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야쿠르트와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자, 오늘 매치업. 자, 이제 또 오늘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끌지 않았던 매치업을 조금 끌고 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마스이와 또 마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마스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2군 성적도 좋았냐. 보통 1군에서의 콜옵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는 2군 성적이 조금 기반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2군 성적도 안 좋았어. 2군 성적도 심지어 최근에 지바롯데전에서 5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 또 2군 요코베이전에서 5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 그럴 정도로 딱히 인상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못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콜업되는 이유가 요미전에 한 차례 또 올 시즌 조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기대 이상의 조금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5이닝 동안 1실점, 데뷔전 요미전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야쿠르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발 로케이션이 조금 꼬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임시 또 선발로서 대용으로 조금 끌어올렸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2군 피칭 내용은 상당히 또 부진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반면 또 이제 마타 같은 경우도 공은 빠릅니다. 공은 160까지 조금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또 빠른 공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친구는 또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안 되는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양팀 선발들이 올 시즌 상대전에서는 또 나름의 또 재미를 봤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요건 저희가 봤을 때 두 팀 선발들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굳이 또 보자면은 시즌 맞대결 9승 6패로 또 야쿠르트가 조금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뭐 그건데 또 이제 요미가 유달리 또 약간 야쿠르트전에서 올 시즌 투수력들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또 불펜제들이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야쿠 역배당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고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승패도 승패지만은 전 요 경기 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난타전 가나서도 조금 보고 있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야쿠르트의 근소한 우세를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역시 요 경기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또 나름의 분위기가 조금 될 수 있는 경기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또 주니치와 일단 한신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면대로 이제 또 주니치 어떻게 보면 어제 또 한신 상대로 어제 또 한신이 조금 너무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마지막에 또 찬스도 못 살렸던 것도 조금 문제였었는데 초반부터 역시 또 약간 의외로 또 털려버렸던 내용들 그지? 조금 피칭 밸런스가 또 어떻게 보면 뭐 캐사마라였기는 했지만은 캐사마라가 또 털려버렸고 일단 한신 유망주들은 조금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약간 누적됐던 게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점 차의 아쉬운 패배였다. 자, 오늘은 야나기 유야와 일단 이하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이하라도 역시 또 한신에서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친구죠. 또 일단 한신 유망주들 가운데서 일단 탑으로 꼽힐 정도로 어쩌면 또 이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또 좋은 임팩트를 조금 보여줬고 올 시즌도 역시 또 나름의 또 이제 약간 1군 등판은 조금 저조하지만 2군 피칭 내용들은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또 이제 4번의 등판에서 3승 무패 3점대 방울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임팩트가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올 시즌 주니치전이 안 좋았어요. 주니치전에서 2경기 동안 1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주니치전의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제 야나기유야. 야나기유야. 올 시즌은 일단 원정도 괜찮아졌습니다. 올해 또 홈극강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늘 무너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은 15경기 중에 11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 원정도 일단 최근에 좋아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일단 상대의 또 밸런스가 괜찮다. 다만 최근에 실점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신전은 되려 또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 없겠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또 요원기는 선반의 우세는 조금 근소하게 역시 또 야나기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나기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고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일단 한신이 또 일단 주니치전에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에서의 또 기복들 또 한신 타격이 어제 약간 또 무엇보다 찬스를 못 살렸던 부분들 이런 걸 조금 고려한다면은 전 유근기가 일단 역시 또 주니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주니치가 오시는 한신전의 팀 타율이 2할 3푼 7리로 2할 때 중반을 조금 달려줄 정도로 나름의 또 컨디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일단 한신도 역시 또 주니전을 조금 고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근데 약간 타선적으로 일단 양 팀들의 난타전이 조금 빈말했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6.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이틀 동안 또 어떻게 보면 타격전이 펼쳐졌고 오늘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일단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요. 요경이 주니치 역배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하라가 올 시즌 주니치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일단 그런 애들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전 최근에 또 주니치 타선이 한신 상대로 조금 좋은 분위기를 이번 시리즈에서 몽글몽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니치 역배당 한번 또 노림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반은 오늘만큼은 지켜보겠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과 이제 또 오릭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라쿠텐 모바일 파크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약간 비 소식은 좀 있어요. 근데 0.5mm, 0.9mm 요 정도 1m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그냥 큰 비가 아니다. 진행은 조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9시까지도 계속 이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천 취소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이제 콘트레라스와 이제 또 스즈키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스즈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불펜에서 상당히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일단 불펜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또 준수했죠. 15경기 또한 0.7의 방어율 또 2승 무패 이렇게 조금 기록해줬던 내용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오늘 또 오릭스가 또 불펜데이 카드를 빼내들었다는 점에서 약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스즈키가 그래도 일단 2군에서도 약간 선발로서 등판했던 적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선발 경험이 전혀 또 일단 전무한 자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약간 스즈키 등판으로 시작하는 오늘만큼은 일단 어느 정도 또 일단 한 4이닝 5이닝 정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 또 콘트레라스는 직전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일단 리오nem전에 데뷔를 했어요. 일단 2군 피칭 내용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거든. 2군 피칭 내용에서 약간 재고 불안들을 조금 남발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어요. 근데 리오nem전에서 4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으로 일단 또 이닝을 못 채우고 역시 또 조기 강판 패배를 당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만큼은 아무래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어요. 물론 또 스즈키를 필두로 해서 조금 나름의 또 오릭스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긴 한데 라쿠텐 타자들이 또 유달리 또 오릭스 투수들을 잘 공략을 합니다. 특히 불펜들을 잘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불펜 대회 스즈키 이후로도 일단 역시 라쿠텐 쪽의 타격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요 경기는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 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난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 자, 그 가운데 콘트레라스
아직까지 이 친구는 일본 야구에 적응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아무래도 실점이 조금 늘어난다면은 콘트라스 쪽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오릭스 사이드로의 또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요는 승패라든 오릭스 지금 역배당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용에도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승패도 승패지만은 오버사이드로도 또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여기는 오릭스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세이브와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역배 추천드리고 있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와타나베와 또 모리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모리도 역시 또 조금 불안해요. 불안한 카드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또 1군 무대 재차 복귀전을 펼칩니다. 근데 2군 피칭이 딱히 그렇게 원하지 못했어요. 일단 오이스전도 일단 3.2이닝 동안 4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지만은 올 시즌 모리가 일단 세이브전만큼은 3경기 동안 2승 무패 0.50의 방울로 일단 상당히 또 좋았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격용으로 콜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리가 올 시즌 세이브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반면 또 와타나베도 지바롯데전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와타나베는 올 시즌 홈 경기가 약해요. 홈에서 올 시즌 경기를 치렀던 내용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단 패배만 기록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0승 3패 거기다 또 5.06의 방울로 어떻게 보면 본인 방울을 대체적으로 홈에서 전부 다 까먹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타나베는 이제 원정 극강이에요. 원정 극강인데 홈 경기만큼은 유달리 지금 이제 안 풀리고 있어. 피안타도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런 패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지바롯데의 저격용 등판이 조금 먹힐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지바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이제 약간 언어반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언어반은 일단 6.5 기준점이라면 굳이 조금 손을 안 대셔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일단 요 경기 모리의 저격용 코러 거기다 또 일단 와타나베는 홈부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지와 역배의 가능성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일본 야구를 조금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일본 야구 전부 다 역배 추천드리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배데이가 보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와 일단 KT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야구는 이제 또 수도권 지역이 상대 또 비가 많이 왔지만 일단 비 소식은 좀 없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일단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에서의 경기가 조금 진행이 된다는 점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토로스와 일단 앨런 로건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휴식기가 조금 짧긴 짧았어요. 그죠? 일단 MLB도 그렇고 일단 국내 야구도 그렇고 짧은 휴식기를 조금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원래 또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쉬었었는데 조금 그런 면들이 좀 없다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일단 요 경기 토로스가 시즌 막판 어떻게 보면 또 정규 시즌 전반기 막판의 페이스가 상당히 또 떨어졌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직전 경기가 삼성 상대로 5이닝 동안 4실점 패배였고요. 그 전에 일단 경기는 키움전에서 5.1이닝 동안 10피안타, 홈런 2방 5실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경기 동안 이제 상당히 또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최근에 토러스가 역시 체력적인 이슈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또 쉬고 나오긴 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일단 전반기 막판이 조금 페이스가 조금 떨어졌어요. 일단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 반면 또 로건도 이제 몇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은 최근 약간 이닝 소화가 조금 안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특히 또 직전 키움 상대로 4이닝 동안 7피안타 홈런 2방 3실점으로 약간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 작년에 이제 또 LG전이 조금 약했어요. LG전이 조금 약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는 조금 고려 대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승패는 약간 조금 패스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토러스도 조금 실점이 늘어날 것 같고 로건 역시도 지금 현재로 조금 전막의 막판 페이스가 조금 흐려졌기 때문에
일단 또 LG전이 약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 8.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리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은 일단 로건이 또 LG전에 약하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LG 사이드로의 또 그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오바를 조금 생각하시고 차후로 이제 접근 포인트를 약간 LG 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충분히 또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양창섭과 로드리게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섭이가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불안불안한 피칭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저 무엇보다 패배가 없어요. 패배가. 지금 14경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3차례를 기록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점도 상당히 또 늘어나 있지만은 양창섭이 등판할 때마다 타선이 지원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피칭도 약간 0점이 좀 잡히면서 최근 페이스는 역시 또 나쁘지 않다. 일단 7승 무패로 상당히 또 기대 이상의 성적들을 조금 내주고 있다는 점들 운이 조금 따라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후라도가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죠. 후라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또 후라도의 대체 외인을 조금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떤 후라도는 잘 던지고 승운이 없고 양찬섭은 얻어맞고 있지만 또 승운이 조금 따라주고 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일단 올 시즌 롯데전도 무실점의 피칭으로 상당히 또 깔끔하게 승리를 조금 추가를 했던 적이 있고요. 반면 또 로드리게스는 올 시즌 또 원정 피칭이 더 좋습니다. 롯데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홈 피칭이 약해요. 사직구장 홈 피칭이 조금 약한 반면에 원정 피칭은 대로 또 일단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원정 성적 8경기 동안 3승 1패 2.57의 방울로 일단 원정이 대로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저는 약간 원정 로드리게스의 약간 조금 우위를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양창섭이 비록 또 운이 좋았고 일단 여러 가지 조금 피칭 밸런스를 잘 끌고 왔던 내용들도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전 요 경기는 약간 역배 가능성, 롯데 역배 가능성도 절대 또 배제할 수는 없겠다. 물론 또 삼성이 또 전반기 막판에 또 분위기를 조금 올려가면서 일단 또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조금 내보였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롯데 역시도 전반기 막판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던 경기를 또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검증된 쪽은 로드리게스의 원정 경기다.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일단 롯데 역배 가능성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또 삼성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약간 기준점을 조금 넘어서는 맛이 좀 있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타선 쪽으로 뭐 한 해 또 8점도 낼 수도 있고 이런 시너지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또 불펜이 불안하다 보니까 한 해 또 일단 한 이닝 동안 9실점을 했던 경기도 좀 있죠. 그럴 정도로 역시 또 약간 그 매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에 또 일단 퍼포먼스 조금 보여주는 만큼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전반도 전반이지만은 후반부 경기 후반부의 실점들이나 득점들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9.5 기준점에 저는 어느 봐도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전반 승부도 괜찮아요. 롯데 전반 승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 아니면 또 풀이닝 저는 롯데 옆에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아무래도 뭐 전반이나 아니면 또 일단 풀이닝 아니면 또 오바 이렇게 한번 세 군데에서 일단 선택지를 가져가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일단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선택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게 한번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SH와 일단 기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는 이제 또 이제 조금 새롭게 이제 용병을 조금 영입을 했어요. 아빌라입니다, 아빌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 야구에서 조금 적응을 조금 못했죠. 일단 해치가 이제 또 나름 조금 이제 좀 좋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해치에서 이제 아빌라까지 조금 영입이 된다면은 SS가 약간 후반기 때는 약간 반등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들도 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예전에 또 샌디에고에서 일단 김하성과 같이 뛰었던 친구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이닝 소화력이나 이런 부분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은 MLB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또 일본 야구에서는
적응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약간 한국 야구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다는 점들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자원들이 조금 잘해요. 특히 또 야쿠르트에서 넘어왔던 자원들, 또 일단 수아레즈나 예전에 또 이제 뭐 뷰캐넌 이런 자원들이 좀 있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리그, 일본 리그를 잠깐 경험했던 친구들은 국내 리그에서 일단 조금 적응들이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수아레즈, 뷰캐넌들이 그걸 또 일단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반면 또 올러 같은 경우도 역시 또 SSN에서 올 시즌 2전 전승입니다. 2전 전승에 일단 방울 제로예요. 제로일 정도로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을 보여줬던 만큼 일단 요 경기는 양팀 용병들의 치열한 투수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사이드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검증된 쪽은 아무래도 올러죠. 올러가 기본적으로 일단 SSN이 또 너무 일단 출중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가 없고, 뭐 일단 또 시즌 막판까지도 역시 또 일단 분위기가 또 좋았다는 점들, 절대 일단 내용적으로는 일단 요 경기는 올러 쪽에 손이 가는 게 조금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 사이드의 정배당은 충분히 또 납득해 볼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빌라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아빌라 같은 경우도 실제 그냥 또 메이저리그에서 왔던 이런 친구들은 국내 야구에 잘 적응 못해요. 근데 약간 일본 야구에서 실패해서 왔던 케이스. 일단 뭐 폰세도 그렇고, 일단 폰세는 또 니오넴에 있다가 또 라쿠텐에 있다가 이런 페이스였다면은, 특히 또 이제 또 아빌라는 센트럴 리그를 경험했다는 점들이 저는 약간 조금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이다. 일단 언더도 좋아 보이고, 또 기아 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이제 NC와 또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또 라일리와 곽빈의 매치라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조금 펼쳐질 것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라일리는 올 시즌 이제 또 두산전 첫 등판이요. 첫 등판을 조금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난 시즌 이제 두산전의 4경기 등판에서 3승 무패 1.9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두산전에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라일리 두산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면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반면 또 곽빈도 원정 피칭이 훨씬 더 좋아요. 원정 피칭 잠실 홈이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다면은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4승 2패에다가 2.63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피칭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일단 두 팀 선발들 나름의 또 페이스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곽빈은 좀 NC전이 좀 약합니다. NC전에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NC 역배 가능성 근소하게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게 조금 나쁘지 않은 패턴이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언어반은 조금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또 이제 라일리가 두산전에 강했고 곽빈이 또 원정 피칭이 훨씬 더 좋고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어느 번은 살짝 고민이 되고요. 일단 다만 요 경기는 NC 역배 가능성, 일단 곽빈의 NC전은 조금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역배당 가능성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하나와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지금 현재 화이트와 알칸타라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됩니다. 자, 화이트가 지금 현재 기대 이상의 피칭 연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올 시즌 이렇게까지 일단 좋은 피칭이 나올까 조금 의구심이 좀 있었던 친구인데 시즌 초반에 약간 보여줬던 일단 역시 또 새로 영입이 돼가지고 그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을 때보다 지금 이제 적응을 제대로 잘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KBO 적응도를 상당히 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닝 소화력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무실점의 피칭용으로 최근에 또 반등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무엇보다 홈 경기 하나 투쓰리 홈에서 오신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홈 경기마저도 일단 또 2점대 초반의 방울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알칸타라도 하나전이 좋아요. 하나전이 상당히 또 좋았고 올 시즌 두 경기 동안 1승 무패 2.9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물론 양 팀들 불펜 자체가 둘 다 최근에 조금 좋은 행보는 아닙니다만은 알칸타라 이후로 선발은 팽팽하겠지만은 알칸타라 이후로 키움의 불펜 라인업들은 저는 과히도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또 용기는 하나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팀 선발대 페이스가 워낙 또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전반부 승부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 전반전 5회까지는 무엇보다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 전반 언더도 좋아 보이고 뭐 전반전 뭐 무승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자체가 저는 약간 언더의 가능성 지금 이제 8.5 기준점이라면 언더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점이 좀 낮긴 하죠. 일단 뭐 전반 언어바 기준점이 4.5인데 일단 전반 언더 아니면 또 전반 무승부 일단 이런 패턴도 조금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언더도 조금 좋아 보인다. 다만 또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9이닝 기준으로는 하나 승과 또 8.5 기준점 언더사이드 이렇게 일단 방향성을 조금 설정을 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일본과 캐나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탈리아와의 또 풀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죠? 어제 일본의 또 저력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3대2로 일단 역시 또, 정말 또 탄탄한 수비와 높이, 정말 인상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9전 전승을 조금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8강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물론 또 오늘도 약간 홈 경기 이점을 조금 안고 있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힘을 뺄 여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일부 로테가 조금 들어가겠죠. 일단 역시 또 1세트와 2세트 운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면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이시카와 유키나 이런 자원들 조금 전반적으로 가용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또 캐나다는 지금 이제 8연패를 당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약간 파이널 일단 진출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조금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애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2.5를 받기에는 조금 저는 너무 선을 넘는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되려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남은 일정을 조금 주전 멤버들 조금 가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션 폭을 조금 가용을 해도 조금 무방한 경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 팀들 또 최근의 매치업도 일단 캐나다가 또 일본을 잡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뭐 캐나다가 7연패 과정에서도 일단 세트를 가져갔다는 점들도 조금 인상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아르헨전에서 일단 역전패를 당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캐나다도 일단 역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런 잭스나우나 이런 점들 전 상당히 또 무시할 수 없는 로이키 이런 점들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약간 요 경기는 핸디값은 조금 과하다. 2.5 핸디는 조금 과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전 약간 프렌 사이드 2.5 프렌이나 오반 사이드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 일본의 승리는 조금 유력하긴 한데요. 일단 핸디값 2.5는 조금 너무 과한 면들이 좀 있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 프렌 또 오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우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지금 어떻게 하면 소뱅이 또 1점을 내야 됩니다. 소뱅이나 리오넴이나 1점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한번 또 끝까지 한번 응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조금 품고 있고 일단 오늘 또 중승부인 만큼 또 일단 조금 주력 라인업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또 오늘은 조합 많이 들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딱 두 조합인데 두 조합 올킬로 깔끔하게 먹고 넘어가는 그런 날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요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회 말이네요. 9회 말 주자가 출리하긴 했는데 조금 이제 이게 또 8.5 기준점 언어바 0.5 언더가 날지 아까 히프를 쳤어야 됐어. 그죠?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일단 아까 1-4, 2-3루 또 찬스에서 히프를 놓쳤던 게 조금 아쉬움이 될 가능성도 조금 보입니다. 일단 끝까지 한번 응원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승부 깔끔한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적중 늘어보자고요. 가자!